네. 승부사 기질이 있는 분들이 지금 무대로 오르고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헌 씨부터 김영주 감독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승부의 첫 공식 석상입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이병헌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현 국수 역할을 연기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창석 씨. 예, 저는 그 조은현 국수님 절친으로 나오는 천승필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봉식 씨. 안녕하세요. 이용각 역할을 맡은 현봉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정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현 국수님의 아내 역인 정미화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정희 씨 반갑습니다. 조우진 씨. 네, 반갑습니다. 조은현 국수의 라이벌 역할인 프로바둑기사 남기철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주 감독님. 네, 그 승부를 연출한 김영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인사만 했는데도 반갑기도 하고 이 작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이 제작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메인 예고편을 기자님들과 함께 봤거든요. 혹시 옆쪽에서 보셨나요? 배우분들 보셨나요?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어떤 각도가 루트지? 여기 볼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이병헌 씨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셨다. 자, 아마 메인 예고편 보시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야기도 재미있고 기대가 되지만 이병헌 씨의 2대8 가르마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보시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저는 뭐 어떻게 됐든 이게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2대8이 아니라 10대 0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캐릭터의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저한테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은현 국수께서 10대 0이 아니었기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대8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지금 조우진 씨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조우진 씨 어떠셨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병헌 형님요. 네. 네. 여전히 그분 미친 연기력을 과시하셨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10대 형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다른 작품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고창석 씨도 사실 조은현 국수께서 직접 돼서 나온 이병헌 씨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가까이에서 이병헌 씨의 연기를 보는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어릴 때부터 뭐 이제 팬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촬영장에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이병헌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조은현 국수님의 바둑 두는 걸 이제 아버지랑 이제 보기도 보셨죠? 하고 예. 사실 그 모습을 이제 다시 어릴 때로 제가 돌아간 듯한 느낌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야, 역시 이병헌. 지금 저를 보면서 하셨는데 그 지금 말씀을 이병헌 씨를 보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못 보겠어요. 네, 그럼 안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김영주 감독님.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제가 사실 오프닝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감독님의 목소리로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승부는 저희 바둑의 레전드인 조은현, 이창호 두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스승과 제자이면서 동시에 라이벌일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대결 그리고 또 그 대결을 통한 성장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대결과 성장 이 두 키워드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배우분들의 면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 스틸을 저희가 캐릭터 스틸과 함께 사자성어 키워드를 준비해 봤거든요. 한 분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틸 공개합니다. 7전 8기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이병헌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7.8기, 즉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남. 여러 번 실패해도 정말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는 뜻이죠. 이병헌 씨 7.8기에 빗대서 인물 그 조훈현 국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조은영 국수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바둑의 레전드이고 전 세계 대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가 우승을 했던 그런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저도 이렇게 조은현 국수님을 이제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그 어떤 승부욕이나 뭐 이런 본인의 생각들이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김영주 감독님, 이병헌 씨와 이번에 첫 작업이셨죠? 네. 네.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놓고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싱크로율과 예, 멋진 연기를 보여주실 텐데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첫 줄 쓰기 전부터 이병헌 선배님이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예전 뭐 내일은 사랑, 폴리스, 아스팔트 사나이 이때부터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작업을 워낙 해보고 데뷔를 일찍 싶었고, 하셨죠. 네. 예, 어릴 때. 전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오랜 팬심도 있었고 또 이 조은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감정의 진폭이 큰데 그 대부분의 연기를 또 이 바둑판 앞에 앉아서 펼쳐야만 하는 그런 제약도 많았기 때문에 뭐 연기적으로도 우리 보법이 다르신 이병헌 선배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제작사에서도 뭐 이견이 없을 이견이 만큼 네. 그런 캐스팅이었습니다. 네. 자, 시나리오 첫 줄을 쓰기 전부터 이병헌 씨를 생각하고 썼는데 그렇다면 이병헌 씨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몰라. 모르기도 했고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승부라는 시나리오를 받고 그걸 읽어보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정말 단번에 결정을 내렸을 만큼 이 바둑이라는 것의 룰을 우리가 바둑의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엄청난 드라마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거기에 완전히 빠졌고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우면서 막 이 드라마를 내가 직접 조은영 국수가 돼서 연기를 할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바둑의 룰을 전혀 몰라도 긴장감 넘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그렇죠. 드라마가 굉장히 강한 강한 영화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주시죠. 박학다신과 함께 우리 고창석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자성어의 주인공 바로 천승필 역의 고창석 씨. 왜 이런 사자성어가 붙었을까요? 전승필 기사님은 본인이 프로 바둑 기사이기도 하고 또 잡지 바둑의 기자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뭐 유일한 단점이랑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정말 바둑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바둑을 사랑하는 조은영 국수님과 이창호 국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낭만적인 이제 프로 기사예요. 이 모든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떨 때는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본인들보다 더 기뻐하는 그 인물이 전승필 기사입니다. 그렇죠. 바둑 기사이자 바둑 기자이신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을 촬영하기 전에 우리 고창석 씨가 바둑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웠던 점은? 용어라든지. 이제 바둑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뭐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지만
이 바둑돌 두는 거를 연습을 기사님하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액션 스쿨에서 무술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 바둑 두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진짜 기사님 프로 기사님들 바둑을 탁 두시는 거 보면 이게 뭐 자석이 있는 것처럼 예 어떤 되게 임팩트가 강렬해요. 그래서 사실은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사실 한 달 내내 이 바둑돌을 들고 다닐 만큼 예 근데 사실 바둑 정말 일도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바둑 모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봐도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협지 세계 최고의 고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제자한테 졌을 때 기뻐할 수도 없고 마냥 아파할 수도 없는 이게 사실 한편의 무협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림의 고수분들이 펼치는 이게 사실 바둑이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렬한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 신경전 사실은 바둑 판만이 그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끝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다음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관포지교. 예, 지금 현봉식 씨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말하죠. 관포지교. 자, 조은현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각 역할을 맡으셨는데 왜 이 사자성어가 붙었을까요? 이 이용각이라는 인물은 조은현 국수 사단의 일원으로서 조은현 국수를 되게 레전드로 인정하고 추종하는 인물인데 그리고 이 이창호 국수와는 같은 경주시로서 이 두 분을 사제지간으로 만들게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가 세계의 대결을 펼치기 전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인물. 그래서 저런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인물인데 사실 바둑 용어 중에 기세라고 있죠. 기세. 예, 우리 그 현봉식 씨의 기세가 요즘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 자리에 저 이병헌 씨도 계시지만 현봉식 씨 정말 흥행 요정으로 요즘에 활약하고 계시는데 베테랑 2, 파일럿, 범죄도시 4, 서울의 봄, 한산 용의 출연까지 이게 전체 작품이 아니라 최근 2년작입니다. 2년 동안의 작품이 모두 다 흥행을 했어요. 자, 흥행 요정으로서 이번에 흥부 흥행 요정 활약 좀 승부의 흥행 요정 활약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 천만 요정 이후에 요정이란 칭호를 되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 흥행 요정으로서 이 영화에 제가 제대로 한번 기세를 펼쳐보겠습니다. 기세 한번 보여주세요.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일심동체 문정희 씨의 모습은 저 미소가 정말 아직도 날씨가 좀 춥거든요. 근데 진짜 봄과 같이 마음을 확 녹여주는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시는데 자 일심동체의 주인공은 바로 정미화 역의 문정희 씨입니다. 승부에선 누구와 일심동체이신가요? 저는 조은현 국수의 아내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병헌 선배님과 일심인데요. 동체 잘 모르겠습니다. 일심은 확실하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문정희 씨는 이 승부 촬영 현장에 갈 때마다 네. 힐링을 받고 힐링을 하고 오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네. 춥기도 춥고 사실 저희가 막 계절하고 막 이렇게 막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병헌 선배님하고 저는 처음 만나서 연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선배님이시고 근데 이제 부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하게 했다가 슛하면 이제 막 부부니까 몸도 이렇게 가까이 가야 하고 근데 그럴 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저는 좀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슛이 들어갔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컷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걸 왕래하다 보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선배님하고 막 나누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서 되게 힐링 받았거든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굉장히 편하게 아, 연기를 네네.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이병헌 씨도 굉장히 힐링하고 오신 근데 또 승부사기 때문에 예 아마 역할이 제가 안에서 이제 아내이지만 집 안에서 저희가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국수님의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저는 전쟁 같기도 하고 또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조율하는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제 마음의 심리를 나타내는 씬인데 그 돌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었습니다. 네. 문정희 씨의 그 또 아주 디테일한 심리도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신의 한수입니다. 네, 우리 조우진 씨의 모습인데요. 이번에 남기철 역으로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시나리오를 보지도 않은 채 시나리오 그 이병헌 씨 때문에 그 뭐 분량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 하셨다고요? 네, 출연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리스펙인 것 같아요. 우리 병원 형을 향한 리스펙,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작 맡으신 우리 윤종빈 감독님에 대한 리스펙, 함께 출연하시는 걸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바둑이라는 정말 넘사벽의 세계, 승부사의 세계에 내가 한번 몸을 담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우리 김영주 감독님, 저 보안관 네, 처음 이제 만나셨죠. 만나 네. 뵙고 작업 같이 했었거든요. 그분의 우직함을 참 많이 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병헌 씨와의 또 다른 만남 리스펙으로 예 네, 형이랑 함께하면 늘 신나요. 네, 잘 이끌어 주시고요, 항상. 네. 아니 근데 예고편이 딱 공개가 됐을 때 좀 전에 보면서 비가 오는 씬이 있는데 비가 오는 씬에 조우진 씨랑 이병헌 씨가 같이 있으니까 내부자들의 한 장면이 저는 우산 들고 딱 있으니까 그 장면 촬영할 때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봄비 잠깐 읊었어요, 제가. 아. 봄비가 내려. 그 정도로 네. 옆에 돌은 없었죠. 거기에 이제 박힌 돌이 많아서요. 박힌 이렇게 들 수 있는 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떠셔서 오랜만에 같이 다시 촬영하셨는데 네, 이분 눈만 이렇게 바라보면 저절로 저도 없던 몰입감이 생길 정도로 상대 배우인 저를 정말 잘 데려가 주셨고요.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고, 사실은 최근에 같이 마주했던 어떤 장면보다도 형님께서는 미니멀 하신 그런 액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감정을 다 담아내시는구나. 예, 다시 한번 또 목격하면서 감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병헌 씨는 어떠셨어요? 또 오랜만에 저는 사실 역할상 여기서 제가 조우진 씨를 보면 좀 약간 되게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상대로서 제가 그렇게 아주 쉽게 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우진 씨만 앞에 있으면 괜히 손목을 한번 만지게 되고 발목은 괜찮나 하고 한번 만져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죠. 예. 뭔가 자꾸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그 첫 번째의 우리의 그 내부자들에서의 만남이 너무 강렬했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계속 뒤를 살펴야 되는 그런 분이 근데 조우진 씨. 그런 모습을 잠깐 목격을 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씩 웃곤 합니다. 네. 정말 두 분이 오늘 거리가 멀게 앉으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배우분들의 사실 연기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대중분들, 관객분들이 신뢰하는 배우분들이다 보니까 감독님
그 연출을 하시면서도 이 연기 대결에 굉장히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뭐 연출을 한다기보다 그냥 앉아서 감상한 적이 많았던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어쨌거나 바둑이라는 소재 자체가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피 튀기는 또 뭐 창각칼이 오가는 그런 에너지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네,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는 프로덕션 키워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전 국민이 지켜본 실화입니다. 자, 감독님, 당시 조훈현, 이창호 하면은 거의 그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김연아, 박지성급이었다고 들었어요. 바둑의 인기 엄청났죠?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주말이나 뭐 이럴 때 TV에서 실제로 대국 중계를 해준 적도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인기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뭐 뉴스나 신문 일면에 실릴 정도로 되게 팬층이나 이런 것들이 두터웠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그 e스포츠 팬인데 네. 지금의 리그 오브 레전드에 버금가는 그런 열기가 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이렇게 연배가 어리신 분들도 충분히 네, 같이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전 국민이 사랑했던 바둑인데 고창석 씨가 여기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중에서는 딱 이 시대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배우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어릴 때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 네. 박지성 그 전에 이제 김연아 우리가 씨, 그거 할 때 뭐 박세리 씨, 뭐 맞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 네, 박찬호 예. 선수 이런데 사실은 세계 최고가란 말은 사실은 그때는 저희들은 복싱이랑 바둑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복싱은 전 세계지만 사실은 바둑은 중국과 일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말 1등을 했을 때 그 희열들은 사실 뭐 진짜 너무너무 컸고,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는 저 위의 세대들이 사실 바둑을 즐겼던 저보다 했는데 그때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그 정도로 예. 우리 막 월드컵 4강 뭐 이런 예. 느낌. 그래서 한때는 진짜 집집마다 사실은 저희 어릴 때는 집집마다 바둑판이 없는 집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저희들은 오목을 둔다거나 이렇게 알까기를 하거나, 알까기를 예. 한다거나 했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영향력은 사실은 김연아 선수나 미안하지만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하고 예. 국민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준 네, 그렇습니다. 예, 조훈현 국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병헌 씨 솔직히 조훈현, 이창호 치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부 재미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당연히 실존 인물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영화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바둑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이 작품을 너무나 제가 참여하고 싶었을 만큼 너무나 이 드라마가 주는 힘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영화를 그동안 결혼한 이후에 여러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도 이 영화만큼 저한테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그 승부 언제 개봉하냐 언제 개봉하냐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영화가 없었어요. 정말 그 시대를 알고 또 그분들을 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어떤 영화보다도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억과 또 그 당시에 느꼈던 쾌감을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있고, 또 모르는 지금의 세대 분들도 이 이야기가 워낙 드라마틱하게 재밌으니까 그 이야기의 힘에 끌리지 않을까
라는 또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감독님 사실 이게 실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대국장이라든지 여러 고증이 되게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덕션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건 몰입감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뭐 미술이나 뭐 의상, 헤어 이 부분을 되게 스태프들과 신경을 썼고요. 실제로 공간들이 시대극이다 보니까 되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예를 들어 뭐 집이 됐건 대국장이 됐건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들을 막 많게는 4개, 5개까지 찢어가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땀을 흘려준 덕분에 그래도 네, 그런 고증들을 잘 좀 성취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입니다. 네. 네, 그 노고가 영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봅니다. 청출어람, 윤종빈 사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자, 영화 승부의 공동 각본은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주 감독과 또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도 모두가 아시는 윤종빈 감독께서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영주 감독님, 군도 이 밀란의 시대 각색과 조 감독을 맡으셨고 그 이후에 윤종빈 감독이 설립한 제작사에서 영화 보안관으로 입봉을 하셨죠. 네. 예, 첫 영화 이제 데뷔를 하시고 그리고 승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2번째 연출작입니다. 청출어람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본인이 말하기 되게 쑥스러울 수 있는데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뭐 청출어람은 가당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이 주제이기도 한데 자신만의 바둑을 두면 그걸로 된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 윤종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영화의 기획자이자 제작자로서 되게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줬고 또 선배 감독으로서 또 사석에서는 형으로서 되게 좋은 이정표가 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또 이게 개봉까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동안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서로 토닥이고 그런 부분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서 결초보은이 맞는 것 같네요. 청출어람보다. 결초보은 청출어람이 아닌 네네. 결초보은 그 사실 영화 승부 안에서도 사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밖에서도 윤종빈 감독님과 김영주 감독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느껴지는데 조우진 씨는 사실 우리 감독님의 첫 연출작인 보안관을 함께 하셨잖아요. 이번에 승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 청출어람 좀 느껴졌습니까? 어떤 연대기를 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예, 실제로요. 윤정민 감독님이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 우직함, 또 작품에 대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아시겠지만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겸비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갖추고 계신 그런 분들의 어떤 연대기를 이번 승부를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예, 그것 또한 아까도 리스펙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영광스러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부라는 영화가 저희 김영주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닮은 그의 성향과 성격과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떤 이분의 정체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봉이 사실 몇 년 좀 미뤄지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부침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화이팅, 진정 있는 화이팅 응원 꼭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그 자신만의 연출의 길을 또 이 작품의 이야기처럼 연출의 길을 찾아가고 계실 텐데 현봉식 씨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김영주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도 짧은 역할이었지만 보안관도 같이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같이 했는데 촬영 도중에 제일 많이 혼나고 지적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 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만큼 감독님이 작품에 대한 고집이나 지금 선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고 계세요. 네.
고집이나 그림이 명확하셨고 그쵸. 약간 저는 좀 자유롭게 연기했다면 감독님은 정확한 그림이 있으셔서 정확한 디렉션을. 네네 디렉션을 주시고 항상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쨌든 오케이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 그리고 뭐 감독님 항상 현장에서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혼났다라기보다는 그런 디렉션들을 편하게 주셨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과는 또 되게 다른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 급하게. 네. 아마 현봉식 씨의 결이 다른 이번에 연기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덕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고창석 씨 어떠셨어요? 감독님과 이번에 함께. 저 호흡을. 윤종민 뭐 전출어람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일정이 엄청 빡빡하게 돌아다닐 때 사실 감독님이 촬영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사실 병원을 가신 적이 있어요. 병원을 가시니까 사실 이제 이 남은 분량을 안 찍을 수가 없어서 마침 제작자인 윤종민 감독이 그 자리에 있어서 마무리를 사실 이제 윤종민 감독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예. 마무리를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김영일 감독한테 그 윤종민 감독님 찍으신 거 어떻게 잘 붙냐고 하니까 감독님이 쓸 게 없어요. 쓸 게. 자, 손수건 다시 한번 꺼내시죠, 감독님. 예. 오늘 이 자리에 윤종빈 감독님도 어딘가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자, 문정희 아마 정출어람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문정희 씨는 어떠셨나요? 제가 대답하는 게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어려워졌네요. 저는 감독님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아내이고 여자 배우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저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감독님도 어려우셨겠어요. 너무. 그러면 감독님 말 나온 김에 현봉식 씨는 왜 혼난 겁니까?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풀고 가야 돼요. 예. 여기 현장에서 그냥 편하게 적응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기억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윤종민 감독님께서 그 대체 투입돼서 찍었던 그 마무리 장면은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에 한 2회차 정도 저 대신 이제 던졌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수리남의 B 촬영을 품앗이로 갔거든요. 갔고요. 예. 아무튼 서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찍은 분량에 비해서는 쓸 게 많이 없긴.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좋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 좋았는데 찍은 분량에 비해서는 쓸 게 많이 없었다. 아주 훈훈합니다. 진짜 영화 속에 사제지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병헌 씨? 그러게요. 두 분이 저런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전 지금 고창석 씨가 말씀하시니까 막 떠올랐어요. 그때 네. 그 상황들이. 그리고 감독님께서 했던 그 말도 별로 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도 기억이 났고. 그냥 그래서 굳히기를. 도대체 두 분이 또 어떤 관계지라는 생각이 문득 그때 들었었고. 본인만의 연출에 길이 있는 감독님이세요. 좋습니다. 왠지 승부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지금 이야기들이 빌드업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바둑 레전드 대 연기 레전드입니다. 자, 바둑 레전드 조훈현을 연기한 연기 레전드 이병헌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병헌 씨가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매 작품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데, 이번에는 손가락 관절까지 연기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 그렇게 못하고요. 저도 이제 처음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제 바둑 기사님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둑을 놓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수들이 바둑을 놓을 때 딱 첫 수를 딱 놨을 때 상대방이 내가 졌다 첫 하는 수에. 어떤 첫 수에 내가 졌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운을 그런 기세를 보이면 상대를 이렇게 주눅들게 할 수 그렇죠. 있다. 제압할 수 있는. 과연 그게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고 이렇게 이런 어떤 바둑을 두는 어떤 손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바둑판이 꽉 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 남아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딱 둬야 되는 그것도 거침없이 둬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옆에 건들면 안 되는 다른 돌들을 피해서 그 좁은 가운데 거침없이 바둑알을 놓는 그런 것까지 연습할 때는 야 이게 진짜 이게 NG가 엄청 많이 나겠구나 하는 걱정도 했었고 또 특히 상대방의 돌을 먹을 때 그렇게 비좁게 꽉 채워져 있는 알들 사이에서 상대방 알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삭삭삭삭 짚는 그런 그 바둑 기사 저를 가르쳐줬던 바둑 기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런 것까지도 배우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몇십 년이 숙련된 분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역시 이 바둑 그러니까 이 승부에서 결국 물론 그런 어떤 손놀림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했지만 역시 바둑을 두고 있을 때의 그 바둑 경기가 시작됐을 때와 그 과정과 그 끝날 네. 때의 그 바둑 기사들의 그 심리를 굉장히 무표정하고 정적인 가운데 표현해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겐 숙제였죠. 네. 자, 과연 조훈현 국수를 이병헌 씨가 또 이번에 어떻게 표현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가운데 사실 바둑은 이병헌 씨만 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배우분들 중에 조우진 씨도 두셨죠. 예. 관절 연기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 한 수 한 수 자체가 워낙에 영화의 장면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확 바뀌는 그런 바둑이라는 소재를 다룬 거다 보니까 저 영화 아마 그 관절 연기들을 목격하시면서 어느 스포츠 영화 못지않은 어떤 타격감과 그런 스펙타클함을 좀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관절, 손가락 관절로 인한 타격감 느껴보실 텐데 고창석 씨. 아 진짜 얼굴 타이틀 딸 때보다 손가락 타이틀 딸 때가 더 긴장되고 예. 그래서 사실 진짜 그 액션 영화는 사실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게 있어도 어설픔이 있어도 메꿀 수가 있는데 이 바둑알을 넣는 거는 사실 피할 데가 이제, 없죠. 피할 데가 네. 없으니까 사실 이제 보면서도 긴장을 이 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봉식 씨는 좀 마음이 편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도 촬영 전에 이 바둑 그 배우기도 하고 연습하면서 한 3개월 전부터 주머니에 항상 바둑알을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니까 제 손은 찍을 일이 없더라고요. 예. 열심히 연습만 하고 3개월을 준비했는데.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봉식 씨.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희 씨는 사실 그 뭐 대국장도 대국장이지만 집에서 또 연습하는 훈련하는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인물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쳤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국 전의 연습으로 스승과 제자를 제가 같이 품고 살아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소리, 또 돌의 소리, 또 서로의 심리적으로 공기 이런 것들을 저는 뭔가 나타냈어야 했어요. 그래야 필요한 말들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같은 가족 안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도제였기 때문에 제자를 집에 들여서 저희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희 남편의 어떤 상태가 달라지고 그런 심리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소리만으로도 너무나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야 하는 것들이 좀 저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 문정희 씨가 느낀 것처럼 이 진짜 표정 심리도 중요하지만 이 소리만으로도 주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시면 확실히 더 극대화되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비하인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중앙에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디스패치 유한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병헌 씨와 감독님께 질문 있습니다. 먼저 이병헌 씨께는 예고편을 봤을 때 정말 조은현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김새나 행동 등 외적으로도 이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또 감독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 자료에서 유아인 씨가 많이 배제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영화 편집에도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조은현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드는데 외적으로는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그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승부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그 조은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또 이 경기를 하고 있을 때의 그 어떤 눈빛 변화라든가 손짓, 그리고 조은현 국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거나 다리를 떨거나 굉장히 아무튼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자세들을 많이 취하세요. 그런 모습들 또한, 그런 행동들 또한 어떤 심리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얼굴 표정의 어떤 버릇들, 이불들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따라하고 또 앉아 버릇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습관을 좀 들였고,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조은현 국수를 뵀을 때에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분의 말투나 뭐 혹은 어떤 생각이라든가 경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예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이제 막 했었고, 그래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되게 기분 좋게 이제 막 그런 어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 저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두고 있을 때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아예 여보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이제 정말 너무 깊은 이야기까지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컨트롤을 좀 하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워낙 관찰을 해야 되고 또 되게 예민하게 관찰을 하는 또 습관들이 있으니까 어떤 건지 많은 것은 깊이 있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좀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국수에 대한 그런 관찰을 해서 외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감독님께 또 질문 주셨죠. 우리 유아인 배우에 관해서 이제 편집 관련 질문입니다. 네, 그 뭐 예고편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고요. 본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 구조나 애초에 기획 의도 상에 비춰볼 때 뭐 이미 완성된 영화를 다시 편집하는 게 좀 네. 저로서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뭐 두 사람의 얘기고 뭐 이야기의 무게추가 뭐 조은현이라는 캐릭터에 있지만 뭐 서로를 언급을 안 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기에는 좀 되게 구조적인 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뭐 그렇게 믿고 싶고, 뭐 그냥 감독 입장에서는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의도치 않게 좀 상처를 입었는데 뭐 제가 또 거기에 생채기를 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었고, 뭐 극장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애초에 의도대로 영화를 선보이는 게 도리가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중앙 살짝 뒤쪽인데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혹시?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러즈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넷플릭스 공개 예정이었다가 이제 극장 개봉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최종 극장 개봉 결정 지으신 이유와 그 심경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시게 된 소감 듣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넷플릭스 개봉 공개 예정이었다가 극장 개봉을 한 이유와 심경 질문 주셨습니다, 감독님. 네, 뭐 아시다시피 그 플랫폼을 결정하는데 뭐 감독이 뭐 되게 큰 어떤 롤을 할 수는 없는 뭐 구조였고 뭐 아무래도 또 그 부분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니까 뭐 각자 서로의 뭐 입장 차이가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냥 감독 입장으로서는 애초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뭐 모든 준비를 했고 촬영과 후반까지 마쳤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뭐 영화를 더 영화답게 만들어주는 극장이랑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뭐 기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아울러 또 오랜 시간 같이 땀 흘리고 노력해준 또 이렇게 수많은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한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의 마음을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에게 나누셨고요. 이병헌 씨,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을 곧 만나게 되는데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얼마 전에 그 샤안 베이커 감독이 또 오스카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 극장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막 긴 얘기를 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 못지않게 저도 극장이라는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돼서 저는 그 뭐 어떤 것보다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창석 씨는 어떠신가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저 술을 좋아하는데요. 그 술은 그 술에 맞는 그 잔이 있거든요. 와인은 와인 잔에, 막걸리는 투박한 잔에. 그럴 때 사실 그 술이 갖고 있는 제일 그 어떤 맛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화는 사실은 어쨌든 극장에서 봐야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성,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울컥할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현봉식 씨. 네, 그 처음에 이 시사회에서 보고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몇 번째인가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빨리 주변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가 드디어 극장에 개봉하게 돼서 사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문정희 씨.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제작 보고회보다 더 기쁘고 이렇게 충만한 느낌인데요. 제 주변 분들이 승부에 대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다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뭐 기쁜 건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와 기다림을 극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어떤 기쁨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진 씨. 네, 저희 영화 승부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그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담겨져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듯이요. 예, 저희가 작업하면서 담아놨던 이 영화의 진정성 또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에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영화관에서 요새 개봉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네, 영화관 관람 기회가 많이 없는 만큼 꼭 오셔가지고 새로운 영화 관람의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왼쪽 끝쪽으로 가봅니다. 네, 중앙에 왼쪽 끝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장애인 기자 겸 배우 김민지입니다. 네, 영화에서 승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중요한 승부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네. 요거 일단 감독님께 여쭐게요. 이게 영화 속의 승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감독님에게 승부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 관객들에게 어떤 좀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잘 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승부라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늘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질 때를 대비해서 또 잘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음을 기약하고 뭐 그렇게 또 그 다음 승부를 위한 중요한 어떤 포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이야기 자체에 그냥 집중을 해서 딱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뭐 이런 강박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후반을 작업하고 뭐 저도 이제 뭐 때때로 관객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는데 뭐 어떨 때는 뭐 승자의 환희를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또 패자의 어떤 그 아쉬움 이런 걸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위로를 건네주고 싶기도 했고 예 그런 지금 뭐 이렇게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뭐 메시지를 뭐 이렇게 포장을 좀 해보자면 그냥 우리 모두가 사실 일상이라는 바둑판 앞에 매일 앉는 건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승부의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이 뭐 자신만의 바둑을 두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쵸. 해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바둑판 위에 있다면 나만의 경기를 펼치는 것, 예, 그런 또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 같은데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이병헌 씨에게 승부는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뭐 배우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났을 때 제가 만들어가야 할 그 캐릭터를 내 것으로 온전히 잘 만드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승부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라는 것에 대한 의미 이 영화에서도 조은현 국수가 보여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승부에 대한 패배에 과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아마 저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패배와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작품이네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뭐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영화가 이제 침체 좀 상태인데 이 영화가 좀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께서 꼭 극장을 찾아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특별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흥행에 대한 좀 자신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작품 포인트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좀 정확하게 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이 작품을 꼭 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즉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 작품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감독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가장 영화답게 하는 공간이 극장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운드나 연기나 뭐 여러 요소들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전 포인트보다는 저는 오히려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제 혹시나 이 뭐 예고편이나 여러 기사를 통해서 영화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둑이라는 딱딱한 소재에 좀 뭔가 가로막히실 것 같아서 저도 바둑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바둑을 몰라도 뭐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영화고 뭐 그렇다고 바둑을 허투루 다루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영화로 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많이 극장에 찾아오셔서 바둑이라는 벽을 허물고 극장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우진 씨, 흥행 포인트, 관전 포인트. 예. 네. 앉아서 하는 바둑이라는 소재라서 혹시나 좀 뭐라 그럴까 속도감이라든가 어떤 재미라는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호흡이 좀 루즈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느 스포츠 영화 못지않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배우들의 호흡과 또 카메라 워크와 또 저는 현장 가서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저희 작품 미술과 세트는 이 먼지마저도 다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그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놨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저도 생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를 보시면서 발견해 보시면 충분히 영화적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스포츠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희 씨. 저는 촬영 내내 사실 굉장히 힐링이 되었어요. 이 작품이 관객분들도 그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영화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장의 영화이거든요. 극장이란 공간에서 그런 따뜻함을 느끼시기에 아주 제격인 영화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봉식 씨. 네. 이 연기 고수분들의 연기는 무조건 꼭 극장에서 보시는 게 정말 감동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 자체가 말이 되나 싶은 이야기들인데 알고 봐도 재밌고 모르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창석 씨. 저도 뭐 관전 포인트는 옆에 이병헌 씨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재밌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헌 씨가 진짜 잘해요. 네, 이병헌 씨. 일단 뭐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어떤 영화든. 그건 굳이 뭐 승부에 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분명 다른 차원이고 특히나 승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임을 하면서 서로 디테일한 표정 변화가 그런 심리 변화를 느끼시려면 이렇게 커다란 화면에 그리고 그런 이런 숨소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감정들을 훨씬 더 흠뻑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네, 해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 승부 제작 보고회를 마무리하는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이병헌 씨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배우로서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로서 관객과 승부라는 영화가 드디어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창석 씨. 영화 승부는 이게 참 재밌는 친구고 또 따뜻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한테 이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봉식 씨. 저는 영화 제작 보고회가 처음이라 가지고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저의 다른 모습은 영화에서 함께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희 씨. 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영화 승부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우진 씨. 저 어쩌다가 특별 출연이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버렸는데 제가 뭐 특별해서 출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영화가 워낙 특별하고 특별한 제작진과 감독님 그리고 또 특별한 우리 병원 형님, 창석이 형님, 우리 문정희 선배님, 현봉식 배우 또 여기 참석을 안 했지만 정말 특별한 분들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목격하시면서 좋은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승부 어떠냐고 이렇게 참여한 작품에 대해서 동료들끼리도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영화 좋아, 참 좋은 영화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목격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김영주 감독님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감독님.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아름다운 꽃은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영화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